오늘 먼저 진짜 전략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세세하게 또 짚어보도록 하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텐데 네.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이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예. 언급을 했어요. 상당히 획기적인 이야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가 넘는 물가 상승률도 용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 이번 주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초저금리 기조를 연장하겠다라는 류의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요. 좀 전에 자막으로 나왔잖아요. 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 거기도 뭐 금리 인상 요원하다. 한마디로 그게 핵심입니다. 뭐 에브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에서 ATI 이렇게도 설명되는 거. 그동안에 비대칭적 2% 인플레이션 목표 그거에 조금 더 나간 건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수는 앞으로도 꾸역꾸역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꾸역꾸역. 예, 꾸역꾸역 네. 더 오르는데 근데 이게 약간의 로테이션 조짐이 지금 한 며칠째 보이는 거예요. 네. 특히 밤 사이에 뭐 언급하셨던 테슬라도 그렇고 줌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는 한 40% 오르던 게 또 어제는 이제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냥 막 주식 갑니다. 지수로 이래 전광판에 나오는 지수만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첫째, 제일 큰 거는 연준입니다. 지금 경리랭크에서 첫 질문으로 제시하신 연준만한 재료가 없는데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용어는 이제 기억해 두시죠. 연준의 18번 애창곡은 lower for longer입니다. 낮게 오래 가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더 길게 낮게. 이게 지금 거의 뭐 한 5년 안 가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쯤 되니까 새삼스럽게 주목받는 발언이 지난 연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레이 달리오가 말했던 캐시 is trash. 현금은 쓰레기다. 네. 지금 뭐 쓰레기 수거 차 앞에 이거 쓰레기가 있네요. 네. 이런 상황. 뭐 현금이 쓰레기면 현금 말고는 다 오른다 봐야죠. 자, 이렇게 보시죠. 지금 뭐 딱 보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다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하늘색은 연방기금리예요. 네, 금리. 자, 그냥 느낌은 이겁니다. 요거 이제 제로금리 온 지 요만큼 됐는데 금방 올리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도 이 그래프를 항상 겹쳐놓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준은 주식 빠지면 즉각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네. 좀 살만하다 싶으면 금리 올리고요. 그런데 이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는 생각보다 오래 갔죠. 생각보다 오래 가면서 이렇게 했고, 자, 여기서 이제 금리 올리다가 특히 2018년 2년 전 그때 10월 이후 크리스마스 때까지 제롬 파월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렇게 연준하고 각을 세우는 같은 그 모습일 때 주식 굉장히 휘청휘청했던 그 상황. 네. 이거 겪고 나서는 못 견디겠다고 또 이제 내리기 시작했고 팬데믹이 딱 오는 순간에 그냥 FOMC 예정에도 없던 거 2번 내려가고 50bp, 100bp 내려가고 그냥 제로금리 온 겁니다. 그러니 이게 5년은 갈 거다. 자꾸 5년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파월 의장이 이번에 그랬어요. 제커널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큰 이렇게 물줄기는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네. 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개념 요즘 많이 나오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수가 갈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배경. 이 파란색이 실질금리라 보시면 되겠고 검은색이 명목금리입니다. 그럼 빨간색은 인플레이션율인데요. 우리 뭐 아주 옛날부터 경제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피셔 방정식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거다 하는 이 개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꾸 실질금리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 예를 들어 0.7%. 지금 미국채 수익률 그걸 갖다 명목 이자를 하셔 0.7%. 0.7%인데 그렇다면은 여기는 이 0.7%의 이자를 줄 때는 인플레이션 얼마를 감안한 걸까? 뭐 이런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얼마를 감안해서 준 게 0.7이면은 인플레이션 얼마를 감안한 거는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는 팁스, 물가 연동 국채, 네. 그 수익률 그런 거
감안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따지는데 자 이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돈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하는 거. 그래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주식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시장에서 이 팬데믹 와중에 지금 7월, 6월, 5월 할 것 없이 어떻게 됩니다? 막 집 사러 다니는 거예요. 네, 주택 지수가 오르네요. 신규 주택 판매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네. 예. 1000만, 10만, 뭐 90만 채 이런 식으로. 그래 하는 데다가 이거는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죠. 금융위기 때 뚝 떨어지고 나서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고. 어디 집값만 오르나요? 빨간색은 금입니다. 네. 진짜 금값은 금값 됐죠. 그렇죠. 은은 또 금 따라가고 있죠. 네. 또 뒤늦게 쫓아가면서 또 급하게 빠릅니다. 은은 또 이렇게 굉장히 출렁거림이 금보다도 더 심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많이 밀렸어요. 지금 밤사이에는 또 지금 큰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금 많이 밀렸습니다. 왜? 달러가 강해지면서 네.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와중에 기업도 개인도 연끌해서 요즘 뭐 유행어니까 네. 연끌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빚내고 있죠. 아까 58조가 왔다고요. 게임즈 하나 IPO 하는데 그러니까 유동성이 상당하죠. 유동성도 상당하고 예. 우리 아들놈 마이너스 통장에서 내가 돈 빼와서 지금 넣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한 몇 주 받겠다고. 참여를 했다고 하던가요? 예, 예. 예. 이해됩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중장년들 당구도 못 쳐요 지금. 뭐 탁구장도 못 가요. 그렇죠. 맥주 한 잔 못 해요. 아니 살아있다는 느낌 받으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을 하는 건가요? 마이너스 대출이라도 받고 네. 증권사 가서 계좌 열고 나 이거 몇 주 받을까요? 이 돈 넣으면 글쎄 한 두어 주 나올까요? 아니 그래도 뭔가 하루 뭔가 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잘 압니까? 바이오팜처럼 또 아무 그럼요. 이유 없이 네. 팡팡 또 한 송이에 튤립이 올라온다니까 일단 튤립을 사야죠. 아까 그 표는 놀랍습니다. 잠깐만 한 번 더 그 표를 보시죠. 억 원이니까 도대체 4조가 늘었습니다. 4조가 네. 한 달 사이에. 자 이런 상황. 그리고 이 영혼까지 끌어서 빚내는 거는 국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는 뭐 연합뉴스 그래픽 가져와서 이제 21년도 내년도 예산안 나왔습니다만 8.5%가 늘었습니다. 절대 네. 규모도 절대 규모지만 8.5%가 는 거예요. 예산이.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걱정이 하죠. 됩니다. 저만큼 성장이 되겠으면 저만큼 세금이 거치겠느냐? 안 된다면 또 빚인 거죠. 지금 오늘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고 미국은 지금 의회 예산국에서 또 새로 나왔는데 보니까 내년 가면은 연방정부 부채가 네. 미국 GDP를 살짝 넘어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직 양반이라 하는 분들 많죠. 국내 정치인들 가운데. 뭐 그런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쭉 보시다시피 지수로 따지는 시장은 안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튤립 광풍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지수가 가는 건 좋은데 언제 또 하락 전환할지 모르는 약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유동성도 그렇고 뭐 연준의 스탠스도 그렇고 더 갈 것이면 또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잘 예. 달려던 이놈이 못 가는 대신 그동안 눌려있던 놈이 가면서 네. 어쨌거나 지수는 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불안 요인도 상당히 많잖아요. 말씀하신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아무것도 못할 네. 정도로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의 대선도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왔어요. 11월이 이제 대선이니까. 코앞이죠, 뭐. 그런 점, 미중 예. 간의 갈등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예. 이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점들은 어떨까요? 일단은 코로나 부분은 시장도 그렇고 세상이 인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지난 3월 초만큼이야 네. 되겠느냐. 자 우선 지금 보시죠. 이거는 지금 요즘 WHO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매일매일 안 하고 그냥 주간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업데이트해서 보내던데 그냥 주간 자료입니다. 계속해서 누적 확진자가 확연하게 줄지는 않죠. 글로벌리. 사망자 수가
피크 치고 지금 좀 줄다가 다시 늘다가 약간 깔아앉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밤사이에 나타났던 그동안 막 달리던 기술주 성장주가 좀 꺾이는 대신에 뭐 반도체주 같은 이런 그렇죠. 기본적인 그 경기주들이 올라가는 거. 아까 또 나왔네요. 11월 이전에 백신 허용할 것 같다. 어쨌거나 선거하고 맞물리는데 여기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 내지는 자신감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든 뭐 백신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이런 식이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지금 저런 식으로 늘고 있어요. 네. 하루 6만, 7만, 8만씩 막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인구 워낙 많다 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런 말도 있어 공식 통계 수십 배 이미 감염됐을 그럴 것이다라는 수도 말도 있죠. 있는데 네. 그래도 인도 지수 이렇습니다. 야, 인도 지수는 잘 가네요. 얼핏 보니까 우리 코스피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확확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인도가 저렇게 늘 펼쳐보시는 코스피 일간 차트하고 거의 흡사한데 우리 못 갈 이유 없네요. 네. 인도가 저 지경인데. 자, 아까 고삐 풀린 코로나라 했습니까? 그 고삐보다 더 풀린 게 유동성이죠. 네. 이코노믹 리뷰의 이 그래픽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돈이 지금 이렇게 뭐 옛날 그 명량해전에서 봤던 그런 어떤 회오리 같네요. 그런 상황이고 머니 쓰나미라고 해놨습니다. 초유동성 시대. 쩌는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이 통계도 재밌네요. 전 세계 주요국의 통화 공급 M2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글로벌 통화 공급 지수는 지난 7월로 87조 달러, 우리 돈으로 10경 뭐 3,269조라는데 개념이 안 잡히는 돈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점점 과학이나 방역의 문제가 아닌 정치로 가고 있죠. 뭐 어디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이분이 지금 지난 8월 10일 날 백악관 신임 의료 고문으로 임명된 스콧 아틀라스 박사라는데 네. 신경 방사선 박사래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마스크 그거 별로 이런 식이에요. 예. 그리고 검사도 좀 축소하자 해서 요즘 미국 숫자 줄어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매일 하는 브리핑도 뒤에서 이렇게 하는 데다가 심지어 집단 면역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웨덴처럼 그냥 걸리자. 걸려서 항체 만들자 그냥.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스웨덴은. 스웨덴도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네. 저런 식으로 가고 있죠. 왜? 뭐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지난번처럼 락다운 했다가는 경제가 망가지겠고 표 떨어지겠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또 재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은 그냥 그겁니다. 마켓워치가 약 주고 병 주고 막 합니다. 먼저 약 줍니다. 지금 보니 8, 9, 10월 대선 전에 3개월 동안 주가 오를 때는 늘 재선 성공하더라. 그 네.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이렇게 약 슬쩍 주고 나서 병도 줍니다. 똑같은 마켓워치인데 오피니언 해가지고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요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주식시장 가지고 바이든이 될까 트럼프가 될까 그 뭐 점치려고 하지 마라. 네. 그 얘기입니다. 앞에 기사하고는 또 약간 톤이 다르죠. 그러네요. 여기서 저는 이 문장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과거에는 말이에요. measure of the economy. 경제의 어떤 척도로서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었던 이 증시가 뭐가 됐나 하면은 policy 타겟이 됐답니다. 정책 목표가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시가 요즘 real world, 실제 세상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도구로서의 가치는 잃어버렸다.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지금 펀더멘털과의 괴리 하는 그 부분, 시장 무슨 실제 세상을 갖다가 반영하면서 가는 건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돈 철철 넘쳐, 금리 오를 일 없어, 거기다가 빚내기 쉬워, 네. 빚내라 그래, 뭐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딱히 지금 이거 말고 할 일도 없어. 이런 것들이 주식을 갖다가 끌고 가는 거죠. 네,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실물 경제와 주가의 괴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큰 상황. 하지만 유동성은 많으니까 네. 주식시장은 또 고고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계속해서 가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또 동참을 해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네. 세상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빚을 낼 수 있으면 내는 대로 해서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어디든 금이든 네. 몰려가는 것 같다가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거는 뭐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연준 멱살을 잡았고 예. 연준은 아닌 척 하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어디 연준뿐입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네. 예, 지금은 같이 미쳐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사실 시장 상황을 보자면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악재는 외면을 하면서 호재만 크게 또 반응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뭐 준비를 하다 보니 바빠서 그런데 한번 베런즈 주가 거품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면 뭐 예. 하시죠.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베런즈지에서 마치 그 같아요. 요즘 이렇게 그 반어법 내지는 네. 비유 내지는 풍자 이런 게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러이러한데도 주식시장은 버블이 아니랍니다. 뭐 이런 얘기. 예를 들면 뭐 그거예요. 저기 테슬라가 아니 저 뭐죠? 뭐 IBM하고 네. IBM하고 IBM하고 줌을 비교했구나. 네, 맞아요. 매출액 같은 걸 갖다 보고 있으면은 기가 찹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베런즈의 기사는 이제 그런데도 버블은 아니래요. 하는데 쭉 기사를 읽다 보면은 야 이거 버블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네. 상황이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한번 월간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코스피.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아래 꼬리는 믿어주고 윗꼬리는 무시하고 싶은 시절. 이 말씀은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캔들 차트에 뭐죠? 많이 빠지다가 아래 꼬리 달리면은 이거는 지난 3월처럼 네. 많이 빠지던 와중에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 이거는 매수 신호예요. 바닥 신호. 예, 네. 바닥 신호. 인정. 저거는 뭐 어지간하면 일간 차트 같은 데서도 아니면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분 차트 같은 데서 저런 거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죠. 아, 이거 들어가야 되나 네. 싶은. 근데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지난 8월 달에. 제법 의미 있는 윗꼬리가 달렸는데도 9월 달에 그냥 쭉쭉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코스닥도 이거 벌써 몇 번 이렇게 한경와우에서도 보여드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만 이걸 훌쩍 넘었네요. 네. 이 채널 원래 우리 코스닥이 이루어왔던 하향 채널 돌파했으면은 이 정도 돌파하고 나서 조금 밀렸으나 이 선에서 다시 지지를 확인하고 전고점도 여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가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말씀 또 반복됩니다. 지수는 꾸역꾸역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도해서 갈지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던 거에서 빠져나와서 덜 올랐던 쪽으로 그런 쪽으로. 네. 그리고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서는 우리 달러화에 대한 원화 네.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할 텐데 예. 이러한 부분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 8월 31일 날 네. 1조 6천억 넘는 순매도 우리 개인들은 1조 5천억 시큰 장 끝나고 나니까 뭐 MSCI 리밸런싱 얘기가 나오는데 네. 혹시 경민앵커는 그 전에 그거 언급하시는 전문가나 어떤 시황 보셨나요? 사실 중요하게 시장에서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네. 안 했죠. 끝나고 나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뭐 일회성일 것이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안 보이는 가운데에 자 이제 그거죠. 준비했으니까 일단 뭐 달러하고 연관해서 하지만 유로가 나잘라서 하기에는 지도 민망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 중앙일보에서 가져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CPI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조금 이렇게 예민한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게 전년비니 정기비니 하시겠는데 대충 숫자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CPI 같은 게 2.3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이거는 전년비입니다. 예, 전년비인데 또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인플레가 아닌 디플레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이 표현 재밌네요. 22의 유로화에 대한 장광설은 늘어날 것이다. 딱 어제 장광설이 하나 나왔습니다.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입에서 조금 이렇게 최근 유로 강세가 신경 쓰이는 듯이 보시다시피 지금 1.2달러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그냥 이 커스 따라 선 그어 보시죠. 걸리기도 하고 묘하게 구름대하고도 걸리는데 그래서 어제는 지금 이제 달러가 강해졌어요. 그렇죠. 실질금리도 조금 올랐습니다. 금도 뚝 떨어졌습니다.
뭐 테슬라 주음같이 그동안에 잘 달리던 그리고 애플도 좀 밀렸습니다. 반면에 IBM 같은 애들이 막 가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도체 관련 이런 쪽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그간데 지금 이제 환율은 이제 위안 안 따라가네요. 위안도 안 따라가고 뭐 달러 인덱스도 그다지 반영 안 하고 주식 따라가는 것기도 하고 달러 인덱스 반영하면 조금 반영하고 우리 NDF는 어제보다 한 4원 높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한 89원 근방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저 1유로당 1.2달러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하고 저것과 관련해서 뭐 옵션 시장에서 지금 머리 쥐날 정도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유럽 쪽에서 22 쪽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네. 더 유로 강세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